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무슨 IPEF의 목적이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그런 지겨운 이야기 할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은근히 헷갈리는 포인트를 한번 풀어드릴까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일단 RCEP이라고 부르는 RCEP가 있는데요. 요건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예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메가 FTA를 체결했다니 하면서 뉴스에 도배를 했었죠. RCEP 협정국끼리 서로 관세 혜택도 보면서 교역, 투자, 경제협력 각 부분에서 서로 잘해보자고 만든 여러 나라가 그룹으로 맺은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여기 멤버로 중국도 있고 한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번 5월 23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일종의 경제 동맹체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같은 지역에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RCEP이라는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는데 굳이 미국이 주도해서 IPEF라는 걸 또 만들다 보니 이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IPEF가 RCEP의 경쟁자 개념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기사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자고요. 목적은 중국 견제지만 말로는 중국 견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주도의 RCEP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랑 미국 주도의 IPEF에 들어가 있는 주요국들이 거의 다 겹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이 기존의 RCEP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이 RCEP에서 탈퇴를 하고 IPEF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 견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들이 RCEP에는 그대로 있고 IPEF에도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양다리인데 어떻게 중국 견제를 한다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한테 IPEF에 참여하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너희 견제할 의도 전혀 없다고 하면서 IPEF에 참여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몇 가지 포인트만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헷갈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IPEF는 중국 견제 성격이라고 하는데 정작 거기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기사 내용을 찾아봐도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는 분이 계시던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을 언론 기사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말만 어렵고 이해도 안 되니까 일단 제가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중국입니다. 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술 마시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굳이 주말마다 혼자 산 탄다고 부인한테 욕 들어가며 산을 타는 이유는 바로 산에서 마시는 그 술맛 때문에 산을 타는 거죠.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마시는 그 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산악회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악회를 만드니까 한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호주 녀석도 들어와서 회원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회원 15명을 딱 모았어요. 이제 주말마다 회원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기분 좋게 산도 타고 술도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 이 산악회가 RCEP이네요. 네. 근데 갑자기 직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인데 미국이 암벽 등반 동호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암벽 등반 그거 평소에 혼자서 못하는 건데 재밌겠다 신기하다 하면서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보고도 암벽 등반 동호회에 같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니도 산 타는 거 좋아하니까 암벽 등반도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가입하기 싫겠죠. 안 그래도 싫은 놈이 만든 동아리인데. 네. 근데 그거보다 중국이 가입하기 싫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암벽 등반 동호회에는 룰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암벽 등반은 위험하니까 음주는 절대 금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기고 술 마시면 제재가 있다는 거죠. 벌금 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분명히 말했지만 중국이 산을 타는 이유는 산에서 술 마시는 게 좋아서 산을 타는 거고 이걸 사람들하고 더 재밌게 즐기려고 회사에서 동호회까지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주말에 금주하는 동호회에 들어오라는 거죠. 아, 애초에 중국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을 가진 동호회를 만든 거네요. 그쵸. 그런 동호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국은 암벽 등반 동호회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든 산악회 회원들이 암벽 등반에도 가면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원래라면 산악회 15명 멤버 전부가 산을 타고 한 잔 딱 걸쳐야 술맛도 나는 건데, 근데 보니까 15명 중에 13명이 암벽 등반에도 같이 가입해서 멤버들이 서로 겹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암벽 등반 동호회 때문에 산악회 활동이 쪼그라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산악회 회원들한테 서운하기도 할 거고요. 네. 근데 회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산악회도 할 거고 암벽 등반도 할 거다. 다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내가 산악회 탈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산악회를 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산악회 활동력도 떨어지게 될 거고 위축될 거니까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죠.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중국은 암벽 등반 동호회에 못 들어가고 어차피 들어가기도 싫은 거고요. 또 산악회 회장이 암벽 등반 동호회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회장이 미국으로 바뀐 술 못 마시는 그런 산악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벽 등반 동호회가 중국한테는 이제 완전히 눈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또 자기 나름대로 불만이 쌓이니까 다른 멤버들한테 굳이 거기 왜 들어가냐, 뭐하러 피곤하게 2개를 하냐, 그렇게 하면서 멤버들을 막 쪼우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악회를 만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암벽 등반 동호회로 견제받는 구도가 된 겁니다. 근데 암벽 등반 동호회를 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니도 들어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견제한 게 아닌 게 맞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중국이 들어오기 싫게 만든 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회원들은 중국한테 산악회 떠나는 것도 아니고 따시킨 것도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쵸. 표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명분이 있는데 그게 다 맞는 겁니다. 앞에서 암벽 등반 동호회에는 중국이 싫어하고 가입할 수 없는 술이라는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을 보면 인권이라든지 노동 문제, 그리고 탈세, 부정부패 같은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중국한테 약점이 되는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도 그렇고. 그쵸. 근데 이번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 IPEF에는 이런 내용들이 주요 포커스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네요.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규칙을 걸어 놓은 거네요. 그쵸. 그게 앞에 동호회에서 말한 수라고 같은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자고 그냥 대놓고 모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중국을 고립시켜서 견제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한국은 산악회도 들고 이번에 암벽 등반 동호회도 같이 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암벽 등반 동호회에 들어간 한국이 못마땅한 거고요. 근데 한국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중국 견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은 또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처음에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사에서 보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 IPEF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중국한테도 들어오라고 해서 전혀 견제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내용 둘 다가 다 맞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들어오라고 한 것도 맞고, 근데 실상으로 속내를 보면 중국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만든 것도 맞으니까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구도로 이해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입된 나라들이 왜 서로 불편한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EF를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은 분들은 언론 기사하고 내용 정리해놓은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산악회인 RCEP은 현재 이미 정식 동호회인 상태고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암벽 동호회인 IPEF는 아직 정식 동호회까지는 아니고 정식 동호회가 되려고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흐지부지 돼서 이후에 해체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중에 진짜 잘 돼서 산악회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정식 동호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진짜 잘 될까봐 어쨌든 새로운 동호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로 중국 포위 가능성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싫은 거고 미리 벌써부터 견제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IPEF에 참여했다고 해서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바로 내리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도 있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명분이야 어찌됐든 미국이 이번에 주도한 IPEF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대중국 포위망 전략에 협조 의사를 보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보복성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흔들려 이도저도 아닌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중국에는 휘둘리고 미국에는 신뢰를 잃는, 애초에 IPEF에 참여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잘 밀고 나가서 IPEF에서 중요한 주축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미국, 중국 양쪽에 협상력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피해는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닌데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당장 IPEF에 참여했다고 해서 결론이 난 건 아니라는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좀 의문이 있는 게 이번에 IPEF니 뭐니 하면서 중국 견제 한의하는데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이번에 관세 인하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 뭐 IPEF 참여국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네. 전반적인 관세 인하 조치를 한다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든 입장에서 정작 실질적으로 중국한테 도움되는 품목은 빼고 바이든 자기한테만 유리한 부분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만 관세 인하 조치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물가 문제다 보니까 미국 서민층 입장에서 물가 상승을 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위주로 필요한 일부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인하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관세 인하 조치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쵸. 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만. 그게 일종의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 같은 그런 생활용품 위주로 부분적인 관세 인하가 될 거라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IPEF와 RCEP을 이해관계 측면에서 구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봤는데요. IPEF가 나중에 가서 중국 견제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참여국들의 의지에 달렸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포위망 형성에 스타트를 끊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